인생 수업 다시 3.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데이비드 캐슬러 지음, 류 시화 옮김. 3. 관계는 자신을 보는 문. 사람과의 관계에서 때로 텅 빈 공간이 되라. 다른 사람이 지나다니게 하라. 자신 안에서 세계의 영혼을 발견하고 인간 안에서 신의 정신을 보라. 그것이 진정한 관계이다. 삶은 거울과 같다. 삶에 미소 지으라. 그러면 삶이 당신에게 미소 지을 테니까. 한 여성이 몇 달 전 남편과 함께 보낸 어느 평범한 저녁 시간을 회상했습니다. 그날 그들 부부는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9시경에 남편은 속이 좋지 않다며 소화제를 먹었습니다. 그러더니 몇 분 후 그는 먼저 자러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좀 더 있다가 자겠다며 남았고 내일 아침에는 속이 괜찮아지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남편에게 키스해 주었습니다. 1시간 반 정도 지난 뒤 그녀가 자러 갔을 때 남편은 이미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깬 그녀는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난 그냥 느낄 수 있었어요. 옆에 누워있는 남편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니란 걸 말이에요. 그는 44세의 나이에 자다가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그 가슴 아픈 일을 겪은 후 그녀는 모든 인간관계와 사람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저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우리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자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어요.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키스였고 마지막 저녁 식사였으며 마지막 휴가였고 마지막 포옹이자 마지막으로 함께 웃은 시간이었어요. 누구라도 그런 일을 겪기 전까지는 언제가 마지막 외출이 될지, 언제가 마지막 추수감사절이 될지 결코 알지 못하리라는 걸 난 깨달았어요.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에는 마지막이 있다는 것도요. 생을 다 살고 나서 지난 일들을 되돌아볼 때 내가 그 순간들의 한쪽 다리만 걸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나 자신을 바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을 느끼길 바라요. 나는 남편이 내게 잠시 동안 맡겨진 선물일 뿐 영원히 내 곁에 둘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어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그렇듯이 그걸 깨닫고 나서 지금 이 순간과 사람들을 훨씬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어요. 전 생애 동안 우리는 많은 이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배우자나 연인, 친구처럼 우리가 선택해서 맺은 관계도 있고 부모, 형제처럼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정해진 관계도 있습니다. 그 관계들을 통해 우리는 많은 배움을 얻습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두려워하고 진정한 사랑이란 어떤 것인지 깨닫는 기회를 갖습니다. 관계가 곧 큰 배움의 기회라는 말은 언뜻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관계들이 때로는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위험에 빠뜨리며 가슴 아픈 경험을 심어주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나 가족, 몇몇 친구들을 제외하면 자신과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그다지 많지 않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만나는 사람 모두와 관계를 맺습니다. 그들은 친구나 친척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나 선생님, 가게, 점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1년에 단 한 번 만나는 의사와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마주치는 것을 피하고 싶은 짜증나는 이웃과도 관계를 맺습니다. 이것들은 그 하나하나가 개별적인 관계이지만 또 많은 공통점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바로 나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깝고 친밀한 관계에서부터 먼 관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맺고 있는 각각의 관계들에는 나 자신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하나의 관계에서 우리가 취하는 태도는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다른 관계들에서도 똑같이 드러납니다. 벌써 4번째 병원에 입원하는 힐러리는 지난 몇 년간 암 치료와
재발 방지 시술을 받아왔습니다. 그녀의 절친인 친구 바네사와 바네사의 남편 잭은 이제 힐러리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내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잭은 힐러리가 짝을 찾지 못하고 외롭게 죽어가는 것이 너무 슬프다고 했습니다. 나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는 말했습니다. 그녀는 외롭게 죽지 않을 거예요. 당신들이 곁에 있잖아요. 내가 힐러리를 문병 갔을 때 그녀의 병실에는 문병 온 사람이 너무 많아서 바네사와 나는 복도로 나와서 이야기를 나눠야 했습니다. 바네사는 말했습니다. 잭은 힐러리가 생애 반려자를 만나지 못해 슬프다고 했지만 난 저 병실에 가득한 사랑이 너무 부러워요. 그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 줄은 몰랐어요. 어느 한 사람에게 저토록 많은 사람들이 순수한 사랑을 쏟는 걸 본 적이 없어요. 힐러리도 아마 놀랐을 거예요. 그날 저녁 늦게 힐러리는 병실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의 얼굴을 찬찬히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날 보러 여기 와 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난 당신들이 이 정도로 날 사랑하는 줄 몰랐어요.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우리들 중 누구는 일생 동안 반려자를 만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삶에서 특별한 사랑을 발견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낭만적인 사랑, 곧 연애만을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까이에 있는 사랑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사랑은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의 수만큼이나 주위에 많습니다. 우리 모두 힐러리가 받은 것과 같은 사랑을 받으며 살다가 죽을 수 있다면 그보다 행복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연적이거나 중요하지 않은 관계란 없습니다. 배우자에서부터 이름 모를 전화 교환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들과의 만남, 마주침, 교류는 그것이 짧든 길든 긍정적이든 중립적이든 고통스럽든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좀 더 큰 맥락에서 보면 지나가는 사람과의 사사로운 마주침에서조차 우리는 자신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관계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주치는 모든 이들은 우리를 마음속 어딘가에 있을 행복과 사랑 또는 고통과 불행으로 인도해 줄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는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위대한 사랑과 아름다운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성과 사랑을 할 때 우리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상처의 치유와 행복, 사랑과 안전, 애정, 만족감과 동료의식 등 많은 것을 또한 그 관계가 우리 삶을 치유하고 우울함에서 벗어나게 하고 최고의 기쁨을 안겨주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특히 그 관계가 모든 면에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리라 기대합니다. 우리들 중 많은 이들은 특별한 누군가를 만나면 자신의 삶이 획기적으로 나아질 것이라 믿습니다. 의식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식 및 바닥으로 내려가 보면 그런 생각을 품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나 결혼만 하면 모든 일이 다 잘 풀리지 않을까? 라는 식의 생각을 해본 적이 한두 번쯤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성과의 사랑을 아름답고 때로는 위험하지만 해볼 만한 경험이라고 여기는 것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이성과의 사랑은 우리 자신이 이 세상에서 매우 독특하고 완벽한 존재임을, 곧 결코 쓸모없는 인간이 아님을 일깨워 줍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우리의 삶을 바로잡아 줄 것이라 믿을 때 일어납니다. 관계는 우리의 삶을 치유해 줄 수도 없고 치유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동화 속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그런 동화 같은 환상을 품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동화를 들으며 자랐고 흔히 백마탄 왕자님을 찾거나 유리구두가 발에 꼭 맞는 여성을 찾음으로써 스스로가 온전하고 완벽해질 수 있다고 배워왔습니다. 우리는 모든 개구리가 왕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누군가를 찾을 때까지는 자신이 반쪽에 불과하고 완벽히 맞추어져야 하는 퍼즐의 일부라고 세뇌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동화적인 생각에 너무 붙잡혀 있으면 스스로를 더 행복하고 더 나아지게 하는 책임, 삶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책임에 소홀하게 됩니다. 그 대신 특별한 누군가가 나타나 자신의 삶을 완벽하게 만들고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고 믿게 됩니다. 건설 노동자 잭슨은 백혈병 진단을 받은 뒤에도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곧 앤을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을 했고 앤은 생애 마지막 해가 되리라 여겨지는 날들 동안 잭슨을 정성껏 보살펴 주었습니다. 앤은 잭슨과 함께 보낸 두 해를 매우 소중히 여겼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이토록 깊이 사랑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사랑에 나 자신을 온전히 바치는 걸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어떤 희생도 감수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잭슨을 만나기 전까지는 어떤 사람과도 1년 이상 관계를 지속해 본 적이 없었어요. 잭슨이 아팠기 때문에 나는 나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모두 이겨낼 수 있었어요. 잭슨을 사랑하면서 마침내 제대로 된 인간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바로 그때 최고의 그리고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수많은 치료법을 시도한 끝에 잭슨은 마침내 골수 이식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다가 살아난 잭슨은 눈에 띄게 건강을 회복해 갔습니다. 6개월 정도가 지나자 누구도 그가 백혈병을 앓던 사람이라고는 생각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둘 사이의 관계는 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애는 무엇인가 갇힌 듯한 숨이 막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열정이 식었다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쪽이 심각한 병을 앓으며 죽음을 향해 치달아 가는 상황에서 맺어진 관계의 경우 이런 일이 흔히 발생합니다. 앤의 변화를 눈치챈 잭슨은 그녀와 얼굴을 맞대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날 사랑하고 존중했고 죽음이 우리를 갈라 놓을 때까지 내 아내로 남겠다고 했어. 하지만 그건 내가 6개월 뒤에 죽을 경우의 이야기였지. 난 죽지 않았고 실질적인 관계는 이제부터 시작이야. 이것은 평생토록 이어갈 결혼 생활의 시작이기도 해. 나를 옥죄고 있던 죽음의 굴레가 벗겨졌으니 우리에게 일상적인 일들, 다른 모든 사람들이 겪는 일반적인 문제들만이 남은 셈이야. 난 다시 한번 삶을 살아갈 기회가 주어져서 기쁜데 당신은 마치 종신형이라도 선고받은 사람처럼 보이는군. 동화에서나 있을 법한 결말이 현실이 된 거야. 난 결국 살아남게 되었지만 결혼 생활을 지속시켜줄 마법 같은 해결책은 없는 것 같아.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과 결혼 생활에 대해 깊이 고민해 봐야 해.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가 앞으로도 50년이나 남아있으니 일상적인 일들에 잘 대처하기가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 감정에 대한 혼란스러운 고민 끝에 애는 자신을 추스르기 위해 심리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서야 그녀는 절박한 상황에서 모든 것을 걸기란 얼마나 쉬운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잭슨의 말이 옳았어요. 나는 또다시 어리석게 군 거예요. 지키지도 못할 근시안적인 약속을 한 거죠. 잭슨의 삶이 끝나가는 시점에 나타나 그의 곁을 지키는 영웅적인 여인이 되는 것과 그가 살 수 있게 되었을 때 그의 아내가 되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 깨닫게 되었어요. 난 내가 그동안 어떤 식으로 그와의 관계를 이용해 나를 치유하려 했고 성공적인 관계를 맺으려 했는지 깨달았어요. 잭슨이 용기 있게 진실을 말해준 덕분에 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열쇠는 삶이라는 긴 여정을 함께하면서 일상적으로 겪는 경험들 속에 숨어 있다는 걸 터득했어요. 잭슨의 병 덕분에 헌신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함께하면서 그를 정말로 사랑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죽음이라는 극적인 요소의 도움 없이도 다시 그에게 열정을 느낄 수 있게 되었어요. 잭슨과의 관계를 통해 앤은 자신의 내부를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해결하기를 원했던 자신의 큰 문제에 큰 배움이 되었으며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환상인 동화 속 영웅을 실제적인 삶과 진실한 사랑으로 맞바꾼 것입니다. 완전한 삶은 당신 자신 안에서부터 나와야 합니다. 특별한 누군가를 발견한다고 해서 인간관계나 책임감의 문제가 해결되진 않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더 만족을 느끼지도 않을 것이며 갑자기 높은 직위로 승진하지도 않을 것이고 성적이 훌쩍 오르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웃이나 가게 점원이 갑자기 당신에게 친절해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불행한 싱글이라면 결혼을 해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미혼의 당신이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면 특별한 누군가를 만난다 해도 결혼한 실업가일 뿐입니다. 이상적인 짝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낀다면 그런 무력감은 언젠가는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생겨날 것입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완전한 모습은 당신 안에서 발견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자신이 불완전하고 미숙한 사람이며 혼자서는 사랑을 느낄 수 없고 개인 생활과 사회 생활에서 스스로 행복을 만들 수 없다는 선입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진정한 해답은 그런 특별한 누군가를 찾아 헤매는 대신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완성하는 데 있습니다. 사랑할 누군가를 찾으려고 애쓰기보다는 스스로를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속담에도 있듯이 당신의 배가 물에 뜨지 못한다면 아무도 당신과 함께 물을 건너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을 찾고 있다면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배울 준비가 된 사람에게만 스승이 나타난다는 것을. 당신이 관계를 맺을 시기가 되면 특별한 누군가가 나타날 것입니다. 당신은 사람들과 어울려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동시에 자신이 이미 온전하고 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어느 날인가는 아마도 그 특별한 사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모습 그대로도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고 사랑스런 존재입니다. 당신에게는 이미 행복할 자격이 있으며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고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삶이 제공하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누릴 자격이 충분합니다. 자신이 특별한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든 그렇지 않든 완벽한 배우자와 결혼을 했든 혼자 살든 당신은 이 세상에 소중하고 독특한 선물입니다. 외부적인 어떤 일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당신은 이미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 해답은 낭만적인 사랑에 있지 않습니다. 결혼을 했든 독신이든 당신의 삶에서 더 많은 사랑을 원한다면 당신의 삶과 사랑에 빠져야 합니다. 연인들은 같은 문제에 대해 상반된 태도를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이 사랑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면 그 문제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 당신에게 접근할 것입니다. 한쪽이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쪽은 순종적인 사람일 것입니다. 한 사람이 중독자면 다른 쪽은 그를 구해내려 합니다. 당신들의 공통된 문제가 두려움이라면 한 사람은 스카이다이빙과 등산으로 두려움을 이겨내고자 하는 반면 다른 쪽은 두 발을 땅에 꼭 붙인 채 엘리베이터조차 타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결국은 같은 종류인 그들은 겉으로 상반되어 보이는 서로에게 이끌립니다. 이 현상을 빗대어 어떤 관계에서든 한쪽은 케이크를 만들고 다른 한쪽은 그걸 먹는 법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의 경우 한쪽은 먼저 나서서 얘기하고 뛰어들어 해결하려고 하는 반면 다른 쪽은 그 문제에 다른 식으로 접근해
한 발 물러서서 심사숙고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들은 각자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서로가 일처리하는 방식을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사실 두 사람은 훌륭한 짝입니다. 문제에 단도직입적으로 접근하려는 그녀의 마음은 그를 자극하고 해결을 머뭇거리는 그의 마음은 그녀를 자극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자신 안에 있는 상처받은 장소들의 치유를 향해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언제나 명쾌하거나 순조롭지만은 않습니다. 사랑은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 전혀 다른 많은 것들을 우리 문 앞에 가져다 놓을 것입니다. 신에게 사랑을 달라고 기도한다 해도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곧장 달려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이 우리 삶에 나타날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과 잘 지내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우리는 더 사랑스런 사람이 될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대개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다른 누구보다도 더 나를 화나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들의 모습에 실망할 수도 있지만 나에게 필요한 사람은 바로 그들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종종 나에게는 가장 훌륭한 스승입니다. 강하고 솔직한 성격의 제이는 죽음의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알코올 중독자인 폭력적인 아버지로부터 받은 고통에 대해 토로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을 만났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도 폭력적이고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우린 결국 이혼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와의 결혼 생활은 고통스러웠지만 그와 결혼한 걸 후회하지는 않아요. 나는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 아버지로부터 고통받으면서 느낀 감정들을 다시 한번 맛보게 되었어요. 내게는 치유해야 할 상처들이 많았고 결혼 생활은 숨겨져 있던 나의 문제들을 다시 발견하게 해 주었어요. 지금은 그것에 고마워해요. 이것은 가족 관계처럼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관계의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부모, 형제, 자식, 특히 청소년기의 자녀들은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화나게 합니다. 때로 이런 관계는 무척 힘들지만 그만큼 우리에게 특별한 가르침을 줍니다. 가족 관계는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사람들과의 관계처럼 쉽게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해결 방법을 찾는 것 외에는 별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 방법이란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인간관계가 가져다 주는 상황들은 삶에서 배워야 할 모든 것을 가르쳐 줍니다. 마치 다이아몬드를 세공하듯이 관계 속에서 서로의 모난 부분을 다듬어 줍니다. 때로 우리는 자신이 맺고 있는 관계들에서 어떤 부분이 달라진다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바라는 이유는 관계를 통해서 행복해지고 싶기 때문입니다. 배우자를 바꾸거나 관계를 변화시키면 완벽해지고 행복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상대방을 더 좋게 바꾸는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바꿀 수 없으며 바꾸려 해서도 안 됩니다. 그들이 절대로 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또 그들이 변할 생각이 없다면, 우리가 진정한 자신이기를 원한다면 그들도 진정한 그들로 있도록 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관계는 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자신이 바라는 인물이 아니라고 해서 관계를 깨뜨릴 수도 없습니다. 모든 관계는 상호작용입니다. 곧 관계 속에서 서로의 모습을 거울처럼 비추고 있습니다. 같은 것이 같은 것을 끌어당기듯 우리는 자신이 갖고 있는 것에 매력을 느낍니다. 찰스와 캐시는 결혼한 지 5년 된 부부입니다. 찰스는 거울 이론의 부정적인 면을 이해했습니다. 만일 우리 관계가 지루하게 느껴진다면 그건 내가 지루해 한다는 뜻이죠. 아니면 더 나쁘게는 내가 지루한 사람이거나. 그렇습니다. 찰스의 생각이 옳습니다. 하지만 거울 이론의 긍정적인 면은 그런 생각이 불분명한 문제를 더욱 명확하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점은 돌아보지 않고 단순히 관계가 지루하다고만 말하는 것은 문제를 애매모호하게 방치해 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울 이론의 긍정적인 면은 문제가 자기 안에 있으며 따라서 접근이 가능하고 해결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으며 그러므로 그들이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방을 더 좋게 고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언제나 당신이 중심입니다. 당신이 자기 자신의 운명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기 앞에 놓인 문제에서 어떤 배움을 얻을 것인가가 당신이 할 일입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문제와 당신 자신을 들여다보도록 독특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폭력적인 관계에 그대로 머물러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을 비난하기 전에 문제가 상대방에게 있는지, 관계에 있는지,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면 관계의 중심인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속담에도 있듯이 당신으로 가득 차 있어서 나 자신은 텅 빈 격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 볼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자신뿐입니다. 자신에 대해 노력하다 보면 상황은 저절로 좋아집니다. 관계가 좋아졌다고도 말할 수 있지만 어찌 보면 관계는 그대로인데 두 사람이 변화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사랑을 하고 싶은지 물어보면 놀랄 정도로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합니다. 네, 영원히 사랑하고 싶어요. 또는 아니요, 절대로 사랑하고 싶지 않아요. 사랑이란 자신의 성공을 포기하고 늘 희생해야 하며 상대방을 기쁘게 해줘야만 하는 걸요. 앞의 대답은 낭만적이기는 하지만 현실과는 거리가 멉니다. 하지만 뒤의 반응도 걱정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어마어마한 희생이라는 것이 과연 사랑의 올바른 정의일까요? 이것은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배워온 사랑의 모습에 불과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보고 배운 대로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불행한 관계 속에서 성장한 아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사랑과 관계를 부정적인 색으로 칠해갑니다. 당신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주고받는 사랑은 어린 시절 내가 정의 내린 사랑의 모습에 기초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이 내가 나누고 싶은 사랑인가? 이것이 진정 내가 원하는 관계인가? 만일 사랑이 고통스럽고 복잡한 것이라 여겨진다면 왜 그런가를 추적해 봐야 합니다. 사랑을 혼란스럽고 복잡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마도 어린 시절에 그런 뒤엉킨 관계를 보았을 것입니다. 사랑을 학대라고 여긴다면 아마도 서로 학대하는 관계를 보았을 것입니다. 사랑이 행복하게 함께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즐겁고 모든 것을 함께하는 그런 관계를 보았을 것입니다. 사랑이 누군가를 다정하게 보살펴 주는 것이라고 여긴다면 아마도 다정다감하고 따뜻한 관계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불행히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지배나 속임수, 심지어 증오라고까지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행한 환경에서 형성된 그런 터무니없는 생각에 휩쓸릴 필요는 없습니다. 사랑에 대해 스스로 다시 정의를 내릴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런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불행한 관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상대방을 떠나는 사람들과는 또 달리 이들은 문제를 그대로 끌어안고 있을 뿐입니다. 정상적이지 못한 관계에 머무르려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상대방이 바뀌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고, 둘째는 모든 관계에는 해결의 여지가 있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순탄치 않은 예전의 관계로 되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약속을 지키지 못할 남자에게로 다시 돌아가려는 여자는 또 얼마나 많은가요? 약속이 지켜지기를 원하면서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돌아갈까요? 말라버린 우물로 돌아가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관계에 묶여버린 사람은 마치 철물점에서 우유를 찾는 사람과 같습니다. 아무리 진열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해도 우유를 찾지는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관계 속에서 사랑과 부드러움과 애정을 얻고 싶어 하지만 당신의 연인이 그런 것들을 전혀 채워주지 못한다면 이제 다른 누군가를 찾아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진실한 마음과 애정에 대해 아무렇게나 행동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또한 사랑에 대한 해묵은 정의가 당신의 현재의 삶을 좌우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자기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는 법을 배움으로써 그리고 과거의 테이프 위에 새로운 것을 녹음함으로써 규칙을 새로 쓸 수가 있습니다. 당신 스스로 사랑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사랑받고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소중한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 사랑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당신 역시 똑같은 대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이 삶을 정의하는 것은 당신의 몫입니다. 또한 사랑을 정의할 때 환상 없이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관계가 순수할 때 그리고 다양한 경험들을 배움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관계는 결과적으로 자유롭게 참여하고 나누는 쪽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바꾸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환상이 제거된 사랑의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계획을 짤 필요도 없어지고 다투거나 서로 조종하고 통제할 필요도 없어집니다. 내가 통제해주지 않으면 그가 할 일을 하지 않을까 두려워요. 라든가 내가 바로잡아주지 않으면 그녀는 내가 바라는 모습에서 점점 더 멀어질 거예요. 라는 식의 고민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진실을 상대방과 나누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신을 화나게 하는 문제에 대해 상대방과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변화를 기대하며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생각을 공유하고 진실을 말해야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만든 규칙과 환상을 고집하는 한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가 자신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게 하십시오. 만일 그가 떠난다면 그는 애초에 당신과 어울리는 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의 데이트에 만족했다가도 20년 후에도 여전히 내 곁에 있을 건가요? 와 같은 문제로 싸우면서 헤어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20년 후에 그가 곁에 남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미래의 일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나 미래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현재의 그 사람을 보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상대방이 오래전에 한 행동에 매달립니까? 그가 사과했고 변화했는데도 얼마나 자주 그런 불쾌한 기억들로 현재의 그 사람에 대한 의견을 색칠합니까? 우리는 여전히 자신만의 기준을 정해놓고 그것에 적합하지 않으면 상대방을 훈계하려 들고 그들이 과거에 저지른 행동에 자신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분노를 쌓아가고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한 점만을 되새기며 자신의 감정에 매달립니다. 과거의 상처에만 매달린다면 더 이상 상대방을 사랑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 불쾌한 감정들에 매달리는 대신 상처를 받았을 때 상처를 준 사람에게 곧장 아파 하고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그림과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환상, 계획이나 기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사랑은 생명을 갖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이끌려는 방향과는 상관없이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사랑을 조종하는데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저 흐르는 대로 맡겨두면 사랑은 우리가 상상하지 않은 놀랍고 멋진 장소로 우리를 데려갈 것입니다. 모든 관계가 평생 동안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50년 동안 지속되는 관계가 있는가 하면 6개월 만에 종말을 고하는 관계도 있습니다. 어느 한쪽의 죽음으로 완성되는 관계가 있는가 하면 살아있는 동안 결말에 이르는 관계도 있습니다. 관계가 얼마나 오래 가는가 또는 어떤 식으로 끝나는가에는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삶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결국 우리는 관계에서 그것이 완성을 위한 어느 지점에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완성에 이를 수 있는지 거듭거듭 돌아봐야 합니다. 죽음을 실패라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떤 관계가 지속되지 못하면 그 관계가 실패했다고 여깁니다. 마치 완벽하고 성공적인 삶이란 95년 동안 지속된 삶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성공적이고 완성된 관계란 영원히 지속되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관계가 단지 6개월 동안 지속되었다 하더라도 그 관계는 성공적이고 우리 자신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관계가 필요치 않을 때 관계 그 자체는 성공적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불행히도 우리는 관계가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모든 관계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고 싶었던 제임스는 관계에 대한 혼란스러운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베스와 난 사랑하는 사이였어요. 하지만 2년 전에 그 관계가 끝나버렸어요. 우리가 영원히 함께할 운명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지만 제대로 된 관계를 맺는 데 실패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나고 슬펐어요. 그건 그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쯤 나흘 연속으로 마주치는 사람들마다 나 어젯밤 베스를 봤어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녀의 가장 친한 직장 동료와 우연히 마주치기도 했어요. 그러자 이건 대수롭게 넘길 일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베스에게 전화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우리의 관계가 아직 끝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베스를 불러내 저녁 식사를 했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우리는 다시 만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도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서로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는지, 이번 관계가 다음 관계를 풀어나가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얘기를 나눴어요. 놀랍게도 그날 이후 나는 우리의 관계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성공적이었다고, 완벽했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헤어졌다가 또 다시 만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은 아직 관계가 끝나지 않았고 치유해야 할 상처들이 남아 있을 때 일어납니다. 하지만 때로 겉으로는 관계가 이미 끝났지만 마음속으로 그것을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만나게 됩니다. 삶에서는 마무리를 지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마무리란 관계의 완성과 실패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고정관념을 바로 잡는 일입니다. 관계에 실수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정해진 대로 일어납니다. 첫 만남에서부터 마지막 작별 인사까지 우리는 서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관계를 통해 자신의 영혼을 들여다보고 그 과정에서 상처를 치유하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관계에서 자신이 미리 갖고 있는 기준을 버릴 때 누구를 얼마나 오래 사랑할 것인가의 문제에서도 해방될 수 있습니다. 신에게 선물 받은 위대한 사랑을 찾기 위해서는 이런 한계들을 뛰어넘어야 합니다.